2025년 수능 특강 영어 21강의 1번. 글의 소재는 도덕적 판단의 상대성. it은 가주어고 여기 that 이하는 진주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이다. 논란의 여지 없어. 논쟁의 여지가 없어. 확실한 사실이야. 뭐가? 여기 that 이하는 확실한 사실인데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른 커스텀, 관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회 사람들이 관습이 달라. 그리고 다른 생각인데 about right and wrong이야. 올바르고 틀린 거에 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이다. 다른 사회 사람들이 다른 관습과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이야. 내용 정리하면은 다른 사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뭐다? 사실이다 라고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두 번째 문장. There is no, 없다.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는 합의는 없어. 오는 뭐뭐에 관한 어떤 액션, 행동이 옳고 틀린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는 없다. 올바르고 틀린 거에 대한 합의, 일치가 없어. 일치하지 않아? 그럼 위에 나온 말로 하면 어떻게 돼?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Different ideas about right and wrong.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니까 합의가 없는 거죠. which actions are right and wrong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 지금 반복 들어갔어. 합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분도 비록 there is 있단 말이야. 상당한 오버랩, 겹치는 부분이 있어. 관점이야. 이것에 대한 옳고 그른 관점에 대한 겹치는 부분이 존재를 해. 하지만 다르다. 그러니까는 겹치기는 해. 겹치기는 한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지금 두 문장이 같은 얘기야.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두 개를 이번엔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옳고 그름 있죠. 즉 도덕이죠. 도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를 이게 두 문장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how much 얼마나 많이 도덕적 관점이 변했는지 장소마다 시대마다 변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보스 A&B야 A와 B 둘 다 장소와 시간에서 도덕적 관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을 해. 그럼 도덕이 변하다. 도덕이 다르다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도덕이 변하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인 나오는 건 가주어. 해석하지 않아. 그 다음에 to 이하는 진주어. 여기가 해석을 하겠죠. tempting은 유혹적, 솔깃하다, 매력적이다. to 이하는 매력적이다. 만약에 우리가 앞부분 여기를 생각한다면 how much moral views have changed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 to 이하를 생각하는 건 솔깃하다. 이렇게 돼. 문장 구조 분석하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consider 생각을 해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잖아. how much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들어갔죠. 가주어고 여기서 유혹적이다.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여기 that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자 유혹적인데 이 뒷부분을 생각하는 거는 유혹적이야. 근데 뒷부분인데 여기서 that 여기 that 이야. 뒤에 거 통을 뒤에 거를 여기를 생각하는 건 유혹적이다. 구조 보면은 만약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면 뒷부분 생각하는 것이 유혹적이다. 근데 뒷부분이 지금 되게 길어. 뒤에 거 뭐냐면 think 대시죠. 이 대시랑 병렬이야. there are no는 없어. absolute는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이 없고 도덕은 always 항상 relative는 상대적이야. 사회와 in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사회를 수식해주고 있고 have been brought up은 지금 수동 들어갔어. 근데 bring up의 뜻은 뭐냐면은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이니까는 양육, 수동은 뭐뭐 되다 이렇게 하면 편해. 양육되다, 길러지다. 당신이 양육되거나 길러지는 사회야. 당신이 양육되거나 길러지는 사회의 상대적이야. 뭐가? 도덕이. 그러니까 도덕은 네가 길러지는 사회의 상대적이야. 그리고 절대적 도덕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솔깃하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덕이 시대와 장소마다 변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절대적 도덕적 사실은 없고 도덕은 네가 자란 사회의 상대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솔깃하다. 해석은 다 됐고 이제 내용 정리하면은 도덕은 변한단 말이야. 도덕이 변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도덕이 변하니까 절대 도덕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도덕은 상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솔깃하다, 유혹적이다 이렇게 되니까 변하기 때문에 도덕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전에 두 문장은 뭐야? 도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근데 도덕이 이번에 변하기 때문에 변하고 지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상대적이다. 라는 새로운 내용이 지금 나타난 거야. 도덕이 상대적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은 도덕은 변해. 도덕은 어떻게 상대적이야. 이런 관점에서 since는 뭐뭐 때문에 노예제도는 도덕적으로 acceptable 수용 가능했어. was 과거에.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노예제도가 수용 가능했지만 이즈나 지금은 아니야. 이즈니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한테 오늘날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리스인은 괜찮았어. 근데 유럽인은 지금 아니야. 그래서 노예제도는 right, 올바른 거야. 그리스 사람들한테. 괜찮았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는 right, 올바른 일이야. 자, 그러나 틀린 일이야.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한테 그것은 롱한 일이야. 틀린 일이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도덕은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상대적인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 사람과 유럽인을 태도로 이렇게 상대적. 자, 이런 관점이야. 알려졌는데 도덕적 상대주의. 그래서 도덕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노예제도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상대주의로 알려진 이런 관점이야. 이 관점은 만든다. 도덕을 디스크립션은 설명. 가치에 대한 설명. 자, 특정 사회에 의해서 특정 시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도덕을 만든다. 그러니까 도덕은 사회, 그리고 시대. 근데 특정 사회와 특정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뭐가? 도덕이. 이렇게 되니까 도덕은 그냥 어떤 설명이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도덕은 특정한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특정,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은 메타 에시컬 뷰야. 메타 윤리적 관점인데 이게 지금 빈칸이야. 그럼 여기서까지 지금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한 거 들어갔어? 도덕적 상대주의잖아. 도덕적 상대주의 얘기 찾으면은 답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상대적 특징. 해로운 영향 뭐 이런 거 없고 고려사항 없고 바람직한 거 이런 거 없고 이런 얘기 지금 안 들어갔잖아. 여기서 도덕은 지금 다르다를 얘기를 했었고 다르다 변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이다. 그 예시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상대주의 얘기했고 여기서도 상대주의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상대주의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것도 봐봐. 왜 상대주의인지. 도덕적 판단은 단지 판단될 수 있어. 진실이나 거짓이라고. 렐러티브는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특정 사회와 관련해서 사실이나 거짓이라고 판단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여기 나온 내용이랑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특정 시대 사회에 대해서 설명이다. 특정 사회에 따라서 진실이나 거짓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만든다. 도덕을 description of the value. 가치에 대한 설명이죠. 특정 사회와 특정 시간에.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덕적 상대주의야. 자, 어떤 도덕적 판단은 없어. 그냥 도덕은 상대주의야. 그러니까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상대주의.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 그 다음에 메타윤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메타윤리는 뭐냐면 인간 행동의 당위, 옳고 그른이 아니라 그냥 윤리에 대한 분석이야. 분석과 관찰. 윤리란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윤리라는 거를 공부하는 게 메타윤리다. 그러니까는 자, 메타윤리적 관점 뭐냐면 도덕적 판단의 본질. 도덕은 무엇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메타윤리. 이렇게 되고 이 글 전체가 도덕의 상대주의를 얘기. 2025년 수능 특강 영어 21강의 2번. 글의 소재는 멕시코의 지형과 지역적 단절. 만약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 하나의 가장 쉬운 지역인데 개발하기에 가장 쉬운 지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문장 정리하면은 미국은 개발이 쉽다. 근데 어떻게 돼? 멕시코 들어갔죠. 멕시코는 개발이 어떻다?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다. 그러면 개발에 관한 이야기야. 이 글은 미국은 개발이 쉽고 멕시코는 개발이 어려워. 자, 멕시코의 인타이어티 전체는 in essence 본질적으로 로키 산맥의 남쪽의 연장 부분이야. 그러니까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고 로키 산맥 여기 남쪽이 뭐가 있다? 멕시코가 있다. 여기가 남쪽, 얘가 누구다? 로키 산맥이다. 자, 그것은 일종의 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야. 미국의 최악의 땅은 스트라이킹리 해서 눈에 띄게 유사하다는 얘기죠.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그럼 멕시코는 로키 산맥의 남쪽 부분에 있어. 그럼 로키 산맥을 여기 기준으로 해서 멕시코랑 이렇게 미국이랑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멕시코가 로키 산맥 남쪽에 있으니까 미국의 가장 최악의 땅, 여기 멕시코랑 경계하고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은 멕시코에서는 제일 좋은 땅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나쁜 땅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멕시코 땅이니까 미국은 좋은 땅, 얘는 나쁜 땅 겹쳤으니까 여기가 지금 뭐다? 멕시코의 최고의 땅과 미국과 겹쳐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최악의 땅, 멕시코의 제일 나쁜 땅이랑 겹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멕시코가 로키 산맥의 남쪽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글 보면 처음에 미국은 개발이 쉽고 멕시코는 개발이 어렵고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의 남쪽에 멕시코가 있다는 거는 자, 미국의 최악의 땅과 멕시코의 최고의 땅이 어떻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한다 이 얘기야. 자, as는 뭐뭐처럼 원은 일반인을 나타내. 보통 우리란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 people, 사람들, 그들 이런 뜻 나타내죠. 원이 주어로 쓰이면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영토, 영역인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영토, 영역을 수식해줘. mountain dominated 해서 산악지대가 많은, 산이 지배적인, 산악지대가 많은, 산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영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땅은 산이 많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there are no는 없어. navigable 들어가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없어. 또 no 없어. 뭐가 없냐면 커다란 cohesive에서 응집력이 있는 fertile은 비옥한
비옥한 땅, 커다란 응집력이 있는 비옥한 땅은 없어. like는 뭐뭐처럼. 자, 미국의 사우스 이스터니까는 미국의 남동부 혹은 컬럼비아 계곡. 머치 레스는 하물며 미드 웨스트니까 미국 중서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물며. 그럼 문장 다시 보게 되면은 산악지대가 많은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 중서부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사우스 이스티아나 콜롬비아 계곡처럼 커다란 응집력 있는 비옥한 땅도 없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강도 없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 내용은 정리를 하면은 산악지대가 많다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강도 없어. 배가 다닐 수 있는 강도 안 되고 비옥한 땅도 없어. 산이 많으니까. 얘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멕시코를 얘기하고 있죠. 멕시코는 지금 뭐야? 멕시코 has one of the most difficult.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야. 그러니까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나 비옥한 땅은 없어. navigable rivers no. 그다음에 no large coastal pieces of fertile land. 이런 거는 없단 말이야. 산악지대의 특징처럼. 멕시코가 개발하기가 땅이 안 좋다. 멕시코가 육지가 안 좋다. 이 얘기야. 각각의 마운틴 밸류에서 산꼭짜기 계곡은 이렇게 되고 이치 다음에 무슨 명사 오냐면 단수명사. 그리고 단수동사. 각각의 산꼭짜기 계곡은 일종의 fastness는 요새야. 여기 where부터 해서 끝까지가 앞에 있는 요새를 수식해주고 있고 스몰 작은 소수의 얘가 누구냐면은 과두정치 독재자들이 그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삶을 컨트롤 통제하는 일종의 요새다. 그러면 계곡 있죠. 계곡은 요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얘는 왜 들어갔냐면은 요 전에 지금 들어갔잖아. 산악지대의 특징. 그래서 산악지대는 또 요새가 될 수 있다. 산악지대는 배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비옥하지도 않다. 지금 여기 멕시코 땅의 특징. 미국은 개발이 쉽고 멕시코는 개발이 어렵고 그 다음에 산악지대다. 멕시코는 강도 없고 그 다음에 비옥하지도 않고 계곡이 어떻게 되면 요새가 될 수 있다. 멕시코는 shouldn't be sought as 수동 들어갔어. 통일된 국가로 생각돼서는 안 되고 대신에 콜라즈는 모음이야. 자,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의 모음. 여기 where부터 해가지고 이치하더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모음을 수식해 준다고 보면 돼. 로컬 그 지역의 파워 브로커니까는 실세들, 권력자들. 그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얼라인은 손잡다, 협력하다.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맞서는 거야. 어긋나는 거야. 맞서다. 이치하더는 서로서로. 그 지역의 실세들이 서로 맞서고 서로 손을 잡는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의 모음이다.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자, 그리고 내셔널 국가 정부인데 seeking to는 노력하는, 인베이는 헛되이. 종종 헛되이 노력하는데 여기서 seek to 이렇게 되는 거야. stitch together는 만들다. something more cohesive 해서 좀 더 응집력 있는 무언가. 그럼 해석 다시 해보면은 멕시코는 통일된 국가로 생각돼서는 안 되고 응집력 있는 무언가를 헛되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국가 정보. 그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맞서는 응집력 있는 뭔가를 함께 헛되이 만들려고 하는 국가 정보로서 작은 멕시코의 모음으로서 생각돼야 된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지역의 실세들이
좀 더 응집력 있는 뭔가를 헛되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국가 정보로 서로 맞서고 서로 손잡는 작은 수십 개의 멕시코의 모음으로 생각돼야 된다.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은 멕시코 있잖아. 멕시코는 지금 뭐야? 통일이 아니라 그랬죠. 통일 국가가 아니라 지금 뭐야? 실세가 있는 지역 실세의 나라다, 국가다. 이 얘기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첫 문장에서 멕시코는 개발이 어려워. 그리고 여기서 개발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고, 산악지대가 있고 멕시코에 어떤 계곡이 있어서 요새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 지역 실세가 있는 나라다, 멕시코는. 자, 그것에 얘가 지금 빈칸이야. 지역적 디스커넥티드, 단절 속에서. 왜 지역의 단절이 지금 들어갔냐면은 요 전 문장에서 들어갔잖아.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지역적 단절. 아니면 여기서 실세가 끊임없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지역의 실세라 그랬잖아. 지역의 실세니까 지역이 손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는 단절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산골짜기는 소수의 독재자가 지역을 지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지배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역이 단절됐다. 통일되지 않았고 통일된 게 아니라 지역이 단절됐다. 그래서 지역의 단절. 답은 이게 들어가면 되겠고, 지역의 단절 속에서 멕시코는 교과서적인 여기 뎃 이하의 예시야. 교과서적인 뎃 이하의 예시는 뭐냐면 컨트리, 나라들인데 커다란 필요를 가졌어. 뭐에 대해서? 자본, 집약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시설. 자본 집약적인 기반시설에 커다란 필요를 가진 국가들이 티피컬리니까는 대표적으로 티피컬리니까는 기본적으로 나라들이야. 어떤 나라냐면 뒤에 거를 가진 가장 낮은 능력인데 투 이하의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진 나라들의 교과서적인 예이다. 제너레이트는 만들다. 자본을 necessary는 필요한, that infrastructur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그러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만드는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야. 뭐가? 자본 집약적인 기반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이, 즉 뭐냐면은 자본이 필요한 국가야. 이 자본이 필요한 국가들은 국가야, 나라야. 근데 어떤 나라냐면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낮아. 근데 뭐에 대한 지금 능력이냐면은 만드는 거죠. 기반을 만드는 능력이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자본이 필요해. 자본 집약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없는 나라들이다 라는 교과서적인 예이다. 기반 시설은 필요하지만 능력은 없는 나라. 뭐 때문에? 지역적 그 단절 속에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나라다, 멕시코는. 그러면 내용을 또 보면은 멕시코는 개발이 어려워. 그리고 산악지대가 있고 계곡은 요새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역이 단절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필요하지만 자본을 만들 능력은 없는 나라다. 그게 멕시코다. 그리고 여기 지역적 단절은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실세가 끊임없이 지금 지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수 독재자가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역적 단절이다. 그래서 답은 지역적 단절에서 4번. 글의 소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 왜는 뭐뭐 했을 때 사무엘 테일러가 물이야. 물이 모든 곳에 있어. Water everywhere. But 그러나 not a drop of to drink. 마실 수 있는 한 방울의 물도 not 없다. 라는 말을 1798년 여기에서 썼을 때 물인데 다 있는데 못 마셔라고 말을 썼죠. danger, 위험이야. 바닷물을 마시는 거에 대한 그 위험은
알려져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거는 자, 물이야. 모든 곳에 있지만 마시지 못해. 그럼 이 물이 뜻하는 건 뭐야? 바닷물이겠죠. 바닷물이 있어. 근데 바닷물을 이 물이 그러니까 바닷물인데 못 마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위험이 그래서 알려져 있던 거다. 그러면은 이 문장 요약하면은 바닷물 마시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바닷물 마시는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바닷물은 더즈 다음에 지금 뭐가 왔냐면 동사 원형이야. 그러니까 동사 강조야. 정말로 뭐뭐 하다야. 바닷물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 바닷물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 먹으면 미칠까? 이거는 옛날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은 마시기가 위험하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좀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예전 옛날 옛날 고대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대. 바닷물을 마시면 미친다. 그러니까는 이 말 또한 지금 뭐냐면은 바닷물은 마시기가 좀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옛날 고대인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바닷물은 못 마신다. 역사적 증거는 indicate 나타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바닷물은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 역사적 증거가 나타내. 그러나 가장 초기의 깨달음이야. 그것이 이시 가리키는 건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깨달음은 바닷물은 지금 계속 마시기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 들어왔잖아. 근데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 깨달음은 어떻게 되냐면 엔티코트니까는 그대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바닷물은 마시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그대로 사라졌어. 고대니까 과거잖아. 과거 옛날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닷물을 못 마신다는 생각이죠. 고대로 사라졌을까? 고대에 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고대 이 깨달음이 언제쯤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은 마시지 못한다. 이 얘기야. 자, 이는 뭐뭐에서 프리는 뭐뭐 이전. 콜럼버스 이전의 시대에서 가장 커다란 두려움인데 from 육지로부터 바다로까지 너무나도 멀리 벤처링이니까 모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나데이 버피 A가 아니라 B였어. A가 아닌 건 뭐냐면 falling off the surface of the earth니까는 earth 지표면 지구 땅 여기서는 땅의 그 표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렉은 부족이야. 프레시 드링크 워러고 프레시는 여기서는 신선한 그러니까 담수의 드링킹 워러 마시는 물 식수 담수용 식수의 부족이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마시는 물 있죠. 마시는 물 부족이 걱정이었다. 이 얘기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간 게 첫 문장에서 바닷물은 마시기가 위험해. 그래서 미칠 수 있어. 마시기가 어려우니까. 바닷물을 마시기가 어려워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마시기가 어렵다가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이 바닷물이 마시기가 어려우니까 마시는 물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 from부터 인간의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보면은 바다야. 70%의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그 바다 있죠. 이 바다는 여전히 가장 익스텐시브, 광범위하고 유니크, 독특한 사막의 왈더니스는 황야. 지구상에 있는 가장 독특한 사막의 황야다. 그럼 갑자기 또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다는 사막이야. 그럼 바다는 황량하다. 그리고 사막이다. 그러니까 바다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냥 그 얘기.
근데 사막이란 얘기는 뭐냐면 사막에 물이 없잖아. 왜 사막이라고 표현했어? 바닷물은 마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얘기한 게 바닷물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는 마시는 물이 없다. 계속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야. 바닷물은 못 먹는다. 바닷물은 구성한다. 지구에 있는 물의 97%를 구성을 해. 그러면 97%가 뭐야? 바닷물. 근데 이 바닷물을 어떻게 돼? 마시지 못해. 마시지가 안 돼. 자, 그리고 어부는 뭐뭐 중에서 3%야. 프레시. 담수의 3%. 담수니까 마실 수 있는. 97%가 바닷물이고 3%가 이제 담수. 먹을 수 있는 거야. 여기 3% 중에서 3분의 2는 그럼 3% 중에서 3분의 2가 지금 어떻다? 얼어 있어. 그래서 빙하와 폴라 아이스니까는 극지방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빙하와 극지방에 있다. 먹을 수 있는 물 중에서. 자, 그러므로 해서 3% 중에서 3분의 2가 얼어 있잖아. 그럼 이제 1%가 남잖아. 모든 물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호수랑 강이랑 지하수랑 그다음에 대기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단지 1%만이 어떻게 되냐면 프레시야. 담수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야. 그리고 사용될 수 있다. 테레스트리얼이니까는 육상의 식물과 동물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3분의 1, 즉 뭐냐면 1%만이 어떻게 된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만 지금 내용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간 건 뭐냐면 바닷물은 마시기가 위험하다. 바닷물 마시는 위험은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있었다. 자, 바닷물은 make man mad. 인간을 미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알고 있죠. Sea water was not potable. 마실 수 없다는 걸.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다. 자,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가장 육지로,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뭐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다는 뭐야? 사막이야. 사막이니까는 물이 없는 거야. 자, 바닷물은 97%야. 하지만 어떻게 돼? 3% 마실 수 있는 물 중에서 이건 어떻게 된다? 빙하에 있게 된다. 3분의 2가 또, 자, 1%만이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마시기가 어려워. 그리고 인간은 단지 1%만을